겨울에 마른 풀과 텅 빈 공원을 세계적 생태 복원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하찮은 시도들을 과대평가하는 서구 언론의 시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한 영상의 첫마디였습니다. 중국계 프랑스인 인플루언서 장리웨이가 서울 한강을 조롱하며 내뱉은 이 발언은 한국의 60, 70대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생태 복원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냐, 진짜 환경 선진국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다는 식의 폄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이 영상이 유럽 전역에서 공유되며 한강 생태 복원은 과대포장된 쇼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32세 프랑스 수생식물학자 클레르 로랑이 제작한 반박 영상이 BBC를 통해 유럽 전역에 방송되면서 오히려 한강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시가 강에게 사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파리, 런던, 베를린의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 강에게 무엇을 했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K-팝 애니메이션 팬이었던 한 젊은 학자가 어떻게 3개월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한강에서 수다를 발견하고 결국 유럽 언론까지 움직이게 된 것일까요? 장리웨이의 악의적 폄하를 정면 반박한 그녀의 영상은 왜 유럽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시니어들이 외국 아이가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주다니라며 눈물 짓게 만든 그 영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K-팝 데몬 헌터스 드론쇼에서 시작된 한 달간의 서울 여행이 어떻게 국제적 논쟁을 일으키고 한강을 지구촌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11월 중순, 파리발 인천행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저는 작은 공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국어 문장을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한강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강입니다. 수생식물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드론쇼가 오늘 밤 한강에서 열립니다. 옆 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국어로 대답해봤습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3달 정도 공부했어요. 한글이 생각보다 구조가 너무 좋아서 읽는 건 금방 익혔어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3달 만에요? 정말 빨리 배우셨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공책을 덮었습니다. 사실 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어는커녕 K-팝도 잘 몰랐었어요. 연구실 동료가 BTS나 블랙핑크 무대 영상을 틀어놓을 때마다 퍼포먼스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였죠. 진짜 변화는 2025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제 조카 엘라가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발견한 거예요. 10살짜리 엘라는 며칠 만에 완전한 팬이 되어버렸어요. OST를 흥얼거리고 캐릭터 춤을 따라하고 세계관을 줄줄 설명하더라고요. 어느 날 엘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모, 이거 같이 보자. 서울이랑 한강 나오고 춤도 있고 괴물도 나와. 처음엔 그냥 조카 맞춰주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한 편, 두 편 보다 보니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특히 한강, 남산, 낙산공원, 북촌 한옥마을이 배경으로 계속 등장하는 연출이 인상적이었어요. K-팝 댄스와 도시 판타지의 조합, 그리고 도시와 물이라는 테마가 제 전공인 수생식물학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막 없는 영상 클립을 찾아보다 보니 화면에 계속 나오는 한글 자막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글자들. 왜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이거 알파벳이랑 완전 다르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결심했어요. 캐대헌 제대로 보려면 한국어부터 배우자. 그렇게 시작된 3개월간의 광폭 몰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은 한글 자모 연습과 발음 따라 읽기. 점심시간 20분에서 30분은 캐대헌 한화를 한국어 음성의 한국어 자막으로 보면서 나온 단어를 노트에 적기. 저녁에는 온라인 한국어 튜터와 1시간 화상 수업. 수업 주제는 주로 캐대헌 줄거리 설명하기, 한강과 서울 묘사하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주말에는 한국인 유튜버들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한강, 남산, 북촌,
낙산공원 영상의 자막과 풍경을 같이 따라 읽고 메모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한글 자체였어요. 처음엔 동아시아 언어니까 엄청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글은 소리대로 조립하는 느낌이었어요. 라틴어 계열 언어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글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글자를 그림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발음 원리대로 조립해서 읽는 문자체계라니.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배열해서 소리를 만드는 언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문자체계보다 과학적이었거든요. 프랑스어나 영어에서는 발음과 철자가 자주 싸우는데 한국어는 원리만 이해하면 글자와 소리가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이 정도면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한 문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농담처럼 말하던데 솔직히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빨리 한국어를 배웠을까? 세종대왕님께 정말 감사하게 됐죠. 그렇게 학자 기질과 덕후 근성의 시너지로 3개월 만에 일상 대화와 전공 관련 기초 대화까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러던 중 10월 말에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11월 중순 한강 K-팝 데몬 헌터스 드론쇼 올해 마지막. 그 순간 생각했어요. 한국어도 이제 일상 대화는 되고 캐대헌 배경도 어느 정도 이해했고 한강이 이 애니메이션의 심장처럼 반복해서 나오는데 실제 한강에서 캐대헌 드론쇼를 본다면 이 세계가 한 번에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바로 휴가 신청을 했어요. 지도 교수님께는 서울도시 하천과 습지 시스템 현장 답사 겸 휴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마음은 한강에서 캐대헌 드론쇼를 내 두 눈으로 본다였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까만 하늘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밤에 다리 위를 지나갔어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까만 물 위에 다리 불빛이 줄처럼 배어나오는 장면. 화면 속에서만 보던 그 강이 유리창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왔다. 캐대헌의 무대에 한글을 만든 나라에 한강이 흐르는 도시에 내일부터 시작될 서울에서의 시간이 어떨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여행의 목표는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한강에서 열리는 캐대헌 드론쇼 직관. 두 번째는 캐대헌 배경지인 낙산공원,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성지 순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한강 습진한 안지, 여의색강 같은 수생식물 현장도 한번 보고 싶다는 가벼운 욕심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3번째 목표가 결국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해질 거라는 걸요. 호텔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도 그 강변에 서서 3개월 동안 공부한 한국어로 이 도시와 첫 인사를 나누게 될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아침 햇살을 받은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캐대헌 배경지 성지 순례를 하기로 했어요. 낙산공원,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3개월 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그 장소들을 직접 걸어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렸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말들이 그냥 소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다니. 안국역에서 북촌 한옥마을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사이로 기와 지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어요.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골목마다 기와 지붕, 나무문, 조용한 찻집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캐대헌에서 루미와 진우가 걷던 그 배경과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 간판들이었어요. 한옥 카페, 수제떡, 전통 찻집, 규방공예. 화면 속에서는 그냥 배경이었는데 지금은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아닌 글자를 3개월 만에 이렇게 편하게 읽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골목 한쪽에서 할머니가 호떡을 구워 파시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호떡을 하나 사서 먹으며 걸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어 참 잘하시네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3달 정도요.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워서 금방 익혔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했어요. 세종대왕님 덕분이죠.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세종대왕님께 감사했거든요. 조카 엘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니 엘라가 소리쳤습니다. 이모, 캐대헌 그 장면 같다. 그렇지. 나중에 너도 같이 오자. 정말? 약속해. 약속한다. 오후에는 낙산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화역에서 골목을 따라 20분 정도 가니 낙산공원 입구가 나왔어요.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선시대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길이었어요. 돌 하나하나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성곽길 중간중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울 도심이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오래된 동네가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말 캐대헌 같은 야경이 만들어졌어요. 건물들에서 나오는 불빛들, 네온사인들, 자동차 불빛들이 어우러져 반짝이는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캐대헌 오프닝에서 보던 그 야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유리창 밖을 바라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들, 그리고 멀리 길게 누워있는 한강. 이 도시에서 강은 그냥 물줄기가 아니라 허리 같은 존재구나. 처음으로 눈으로 느꼈습니다. 도시와 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캐대헌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산에서 내려와 명동 쪽을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캐대헌 굿즈를 파는 상점들을 볼 수 있었어요. 루미와 진우 피규어, OST 앨범, 포스터들. 한 상점에서 캐대헌 OST 앨범을 하나 샀습니다. 가사집을 펼쳐보니 한글 가사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이 적혀 있었어요. 한글 가사를 읽어보니 제가 아는 단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강, 도시, 빛, 꿈 함께. 3개월 전까지는 그림 같았던 글자들이 이제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한강변에 갔습니다. 여의도 쪽 난간에 앉아서 라면을 먹으며 야경을 바라봤어요. 강 위로 다리들의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강변을 따라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드론 연습을 하는지 작은 불빛 몇 개가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 하늘에 캐대헌이 나타나겠구나. 라면을 다 먹고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강변 곳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뭔가 물어보고 할머니가 강을 가리키며 설명해주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캐대헌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꿈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걸요. 한강도 남산도 북촌도 모두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북촌의 한글 간판들, 낙산공원의 야경, 남산타워에서 본 도시 전경, 한강변의 불빛들. 각각의 사진마다 캐대헌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화면에서 본 서울과 제가 직접 걸은 서울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한강에서 캐대헌 드론쇼를 볼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도 나는 이 도시를, 이 언어를, 이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게 될 거야. 한글을 배우면서 만난 세종대왕님의 지혜, 캐대헌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오늘 직접 걸어본 서울의 진짜 모습들.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캐대헌 드론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내려서 강변으로 걸어가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 연인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온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강변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공원 곳곳에는 안내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태프들이 질서정연하게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갈아 나오고 있었어요. 와, 정말 국제적인 행사구나. 한강변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겨울밤 공기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 핫팩을 꺼내는 사람들,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모습들. AI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그 순간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가득한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오후 7시가 되자 드론팀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수백 대의 드론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불빛들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 드디어 쇼가 시작됐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 하늘에 캐대헌 로고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엔 루미와 진우의 실루엣, 그들이 싸우는 괴물의 모습까지. 와! 군중들의 탄성이 한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3개월 동안 화면에서만 보던 캐대헌의 세계가 진짜 서울 하늘 위에 다시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강도, 다리도, 건물도 전부 빛으로 만든 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다시 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론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지막에는 한강과 서울 야경이 드론으로 재현됐어요. 제가 어제 남산타워에서 본 그 풍경이 하늘에 떠오른 거였습니다. 쇼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여운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으며 감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만나네요. 돌아보니 카메라를 든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는데? 당신도 이 행사 보러 왔어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학술 행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리웨이라는 이름의 중국계 프랑스인이었죠. 네, 한강에서 캐대헌 드론쇼 한다고 해서 왔어요. 리웨이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쇼를 참 잘해요. 요즘은 유럽에서도 많이들 속고 있죠. 진짜 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 채. 그 말에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세히 따지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길에 축제 안내 부스를 지나게 됐어요. 부스 한켠에 붙어있는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지한 강공원 생태습지, 교실 겨울 수생식물과 맹꽁이 서식지, 탐방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겨울 워크숍, 수생환경 모니터링, 수달 흔적 찾기. 제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는데 축제 담당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강 드론쇼 보셨으면 내일이나 모레 낮에는 한강 생태 프로그램도 한번 가보세요. 이 강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강이라는 걸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정말요? 저는 프랑스에서 수생식물을 연구하는 학자거든요. 아, 그러시면 더욱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강의 생태복원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어서요. 포스터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내 전공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도시와 강, 습지와 수생식물. 나는 캐대헌을 보러 왔지만 이 포스터 앞에서 연구자의 본능이 다시 눈을 떴어요. 한강의 생태를 직접 볼 수 있다니. 드론쇼도 감동적이었지만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변을 다시 한번 걸었어요. 이번에는 낮에와는 다른 시선으로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조명들, 강변을 따라 자라고 있는 갈대들, 멀리 보이는 작은 습지 같은 공간들. 이 강에는 정말로 수달이 살고 있을까? 겨울에도 수생식물들이 살아있을까?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캐대헌 팬으로서의 감동과 함께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난지한 강공원과 여의색강 생태공원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한강의 생태복원 과정, 수질 개선 프로젝트, 수생식물 도입 과정, 야생동물의 복귀. 이건 정말 논문감이네. 캐대헌 드론쇼를 보러 온 여행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견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한강을 수생식물학자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거였습니다. 팬으로서가 아니라 연구자로서 말이에요.
잠들기 전에 조카 엘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드론쇼 정말 대박이었어. 캐대헌이 진짜 하늘에 나타났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한강의 생태를 공부할 예정이야. 이 강에 진짜로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엘라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이모 정말 멋있어. 캐대헌도 보고 연구도 하고. 나중에 모든 이야기 다 들려줘. 창밖으로 한강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발견들이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난지한 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 난지한 강공원이 나타났어요. 겨울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넓은 잔디밭과 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태습지 교실 집합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 중년 부부, 그리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박서진입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고 설명할 때는 정말 쉽게 말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생태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겨울의 준비 과정을 같이 볼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수생식물학자입니다. 한국 겨울 습지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박서진 님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오늘 프로그램이 더욱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난지습지였어요. 차가운 공기, 갈색으로 말라있는 듯한 습지였지만 물가에는 여전히 푸른 기운이 남아있는 수생식물 군락이 보였습니다. 박서진 님이 옛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가 예전에는 쓰레기산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찌꺼기가 모이던 곳이었죠. 그걸 덮고 공원을 만들고 주변에 이런 습지를 다시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버려진 산 위에 새 뿌리가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가 저지른 실수를 나중에라도 고치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물속 미세한 오염물질을 잡아줘요. 여름에 냄새 안 나게 만드는 것도 이런 친구들 힘이에요. 박서진 님이 겨울이라 겉보기엔 죽은 풀 같았지만 뿌리와 잎 일부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확대경으로 보여줬어요. 전공자로서 질문했습니다. 이 종은 자연적으로 다시 온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도입한 건가요? 박서진 님이 기뻐하면서 깊이 있게 대답해줬어요. 도입 과정, 적응 기간, 현재 상태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니 이건 정말 논문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여기 냄새 심했어요. 여름엔 창문 닫고 살았죠. 지금은 이렇게 걸으면서 새도 보고 물풀도 보고 늙어서야 이런 꼴을 봅니다. 72세의 김상호님이었어요.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한 번 말씀하실 때는 짧고 묵직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와 강이 서로를 치유해온 과정을 직접 겪어본 분의 증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같은 프로그램에 카메라를 들고 참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젯밤 드론쇼에서 만난 장 리웨이였어요. 리웨이는 일부러 마른 풀, 흙탕물, 삭은 부분만 가까이 잡아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멘트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겨울에 말라버린 습지. 이런 곳이 요즘 서구 언론에서 생태도시의 모범으로 소개된다.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아직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박서진 님이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맹꽁이 서식지라고 불리는 작은 연못이었어요. 겨울이라 맹꽁이는 땅속에서 잠들어 있지만 이 연못의 생태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연못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갈대, 부들, 창포 등등. 각각의 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물을 정화하는지 설명을 들으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 아이가 물가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물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겨울에도 물고기가 있네요? 네, 이 친구들은 추위에 강해요. 겨울에도 활동하는 종들이거든요. 김상호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한강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물이 더러워져서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참 이상해요. 그 말씀에 박서진 님이 답했어요.
완벽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강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박서진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도시 하천 복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내일 여의색강 프로그램도 참여해보세요. 또 다른 접근 방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쓰레기산에서 생태공원으로의 변신, 수생식물들의 적응 과정, 김상호님 같은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 그리고 장리웨이의 이상한 시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한쪽에는 63빌딩과 IFC 같은 초고층 빌딩들이 우뚝 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여의대로 8차선 도로와 차량 소음이 가득했어요. 그런 도심 한복판에 여의색강 생태공원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갈대와 작은 물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조용한 습지였습니다. 신기하다. 바로 옆에서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이곳만큼은 완전한 자연이었어요. 오늘은 박서진님과 함께 새로운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나온 39세의 박은지 과장님이었어요. 생태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차분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여의색강이에요. 한강 본류와 연결된 작은 지류인데 원래는 그냥 하천이었어요.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거죠. 나무다리를 건너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빌딩 숲과 고속도로 사이에 숨어있는 듯한 이 작은 물길이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수생환경 모니터링을 해볼 거예요. 간단한 장비로 물의 투명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수생식물 군락의 겨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박서진님이 설명했어요. 이 강이 그냥 보기 좋은 풍경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걸 계속해야 수달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수달이 여기까지 와요? 놀라서 물어봤더니 박은지 과장님이 답했어요. 한강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수달이 이곳까지 온다는 건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때 다리 중간에서 아이들이 조용히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움직여.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갈색 털덩어리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달이에요. 박서진님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아이들이 와. 하며 감탄했지만 엄마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했어요. 수달이 정말 예민해요. 물이 깨끗하고 먹이가 풍부해야 살 수 있거든요. 박서진님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수달을 실제로 본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조용히 관찰하고 있으니 정말 다양한 새들도 보였습니다. 외가리가 물가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고 청둥오리들이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여기는 시끄럽지 않나요? 바로 옆이 대로인데요. 갈대가 자연방음벽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새들도 적응하죠. 정말로 갈대숲 안쪽은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바로 옆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도 물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상호 님도 오늘 함께 하셨어요. 어제 난지에서 만난 그분이 여기도 자주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전엔 여기서 수달 같은 거 상상도 못했어요. 물도 더럽고 주변도 시끄럽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다시 오는 걸 보면 참 이상해요. 고맙고. 그런데 오늘도 장리웨이가 와 있었어요. 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건설 현장, 콘크리트 제방만 강조해서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빌딩과 고속도로 사이에 좁은 물길 하나 남겨두고 생태공원이라고 부릅니다. 보여주기용으로는 좋겠죠. 그러나 진짜 자연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정면으로 질문했어요. 적어도 완전히 덮어버리지는 않았네요. 사람들이 매일 와서 보고 이렇게 기록도 하니까요. 리웨이가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은 지금 한국에서 안내받는 그대로를 보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넓게 보려고 합니다. 더 넓게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진짜 환경 개선인지 아니면 그냥 홍보용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 말에 뭔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더 따지지는 않았어요. 박은지 과장님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서울의 생태 네트워크 지도예요. 화면에는 서울 전체 지도가 나와 있었는데 정말로 작은 녹색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생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하고요. 효과가 있나요? 수달 분포가 넓어진 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전에는 상류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도심까지 내려와요. 이런 작은 생태 공간들이 연결되어서 가능해진 거죠. 프로그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박서진님과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그 영상 찍던 분,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가끔 있어요. 자기만의 시각을 정해놓고 오는 사람들. 하지만 현장을 계속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현장보다는 자기 영상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야 해요.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같은 장소를 보는데도 완전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수달의 복귀, 수생식물의 적응,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봤는데 리웨이는 콘크리트와 소음만 보고 있었어요.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일부분의 진실일까요? 내일도 생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로 했어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껴본 다음에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침대에 앉아 SNS를 보고 있었어요. 알고리즘 추천으로 장리웨이의 새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썸네일에는 한국의 생태도시. 진실은 이렇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클릭해봤는데 제가 어제 본 난지와 여의색강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말라있는 습지, 일부 콘크리트 제방, 겨울철이라 비어있는 공원 모습만 골라서 담겨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겨울의 마른 풀과 텅 빈 공원을 세계적 생태 복원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요? 이런 작은 시도들을 과대평가하는 서구 언론의 시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본 난지와 여의색강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거든요. 수다를 본 감동, 김상호님의 진솔한 이야기, 박서진님의 설명,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감정에만 치우쳐서 본 건 아닐까? 과연 이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책상 위에는 박서진님이 나눠준 자료, 제가 정리한 수생식물 노트, 김상호님의 말씀이 적힌 메모가 뒤섞여 있었어요.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박서진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제 어떤 영상을 봤어요. 여기 겨울 풍경만 보여주면서 쇼라고 말하는 영상이요. 박서진님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겨울만 보면 죽은 숲 같고 빈 습지 같죠. 근데 생태는 한 계절만 보면 안 돼요. 10년, 20년, 30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분이 예전 사진들, 수질 데이터, 종 다양성 변화 그래프 등을 보여줬어요. 1990년대 한강의 수질 지표와 현재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확실히 개선된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산책 중에 우연히 김상호님을 다시 만났어요. 한강변 벤치에서 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어제 그 프랑스 분. 또 오셨네요. 김상호님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이 강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좋아졌나요? 아니면 그냥 겉보기만 그럴싸한 건가요? 김상호님이 잠깐 강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강이 우리한테 욕도 많이 먹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지저분했어요. 냄새도 나고 거품도 떴고 아무도 강에 가까이 안 갔죠. 지금은 어떠세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만큼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망쳐놓은 걸 이렇게라도 되살렸다는 게 늙어서 보니까 대단한 일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30년, 40년이 한 영상의 15분보다 가벼우지는 않다. 김상호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외국분이 우리 강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가 실수한 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았어요. 완벽하지도 않고 가짜도 아닌 그냥 노력하는 중인 도시. 그날 저녁 호텔에서 결심했어요. 학자로서 그리고 이 강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요. 리웨이의 영상이 왜곡된 시각이라면 저는 제가 본 진실을 보여줄 의무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제가 경험한 한강을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고 혼자서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혼자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안내 프로그램이 아니라 순전히 혼자만의 현장 답사였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록이 아니라 학자로서 진실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한강변은 조용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고 얼어붙지 않은 물 위에는 새 몇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난지습지와 여의색강을 다시 찾아가서 수생식물 군락, 갈대밭, 물가의 얼음, 사람들의 발자국을 차례로 찍었어요. 리웨이의 영상과 같은 장소에서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보이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먼저 박서진님을 찾아갔습니다. 난지습지 한쪽, 바람소리와 풀 스치는 소리 속에서 한국어로 물었어요. 이 강, 예전과 지금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서진님이 잠시 강물을 바라보시더니 답하셨어요. 완벽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강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김상호 님도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여의색강 데크 위에서 강물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여기 올 이유가 없었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강은 그냥 차로 건너가는 거였지 걸어보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요? 하루에 한 번은 물 흐르는 데를 안 보면 괜히 허전해요. 늙어서야 이런 꼴을 보네요. 생태 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이와도 짧은 인터뷰를 했어요. 수다를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도 여기 산다고 들으니까 우리 도시가 싫지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리웨이가 올린 영상과 제가 찍은 영상을 컴퓨터에서 나란히 띄웠어요. 리웨이 영상에는 마른 풀, 콘크리트, 텅 빈 공원, 삭막한 프레임만 있었어요. 제 영상에는 같은 장소에서 약간만 시선을 옮겼을 때 보이는 수생식물. 뿌리, 겨울눈, 새, 사람들,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구성했어요. 먼저 리웨이 컷과 비슷한 구도로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은 숨만 봅니다. 라고 내레이션을 넣었어요.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조금 옆으로 옮긴 제 화면으로 전환하며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이곳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몸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사진과 현재 데이터를 겹쳐서 보여주면서 이 숫자들은 도시와 강이 서로에게 빚을 갚아온 흔적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글에 대한 이야기도 넣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안내판을 직접 읽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이곳은 수달의 서식지입니다. 조용히 관찰해주세요. 생태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3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장을 그림처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이 도시가 강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이 강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완성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목은 겨울의 한강 한 도시와 한강이 서로를 다시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자막을 모두 넣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친구들, 생태학 동료들, 한국어 공부 커뮤니티에서만 소소하게 공유됐어요. 그런데 댓글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파리센느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게 된다. 도시가 강에게 사과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바뀐 줄 몰랐다. 여행 가고 싶다. 며칠 사이에 영상이 한국 커뮤니티, 유럽 환경단체, K-팝 팬들 사이를 가로질러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리웨이의 왜곡 영상을 본 사람들 일부가 이 영상을 같이 봐야 한다며 링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BBC 환경 다큐팀에서 메일이 온 거였어요. 당신의 한강 영상이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환경과 도시재생을 다루는 특집에서 이 영상을 인용하고 당신과 짧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BBC에서 제작한 짧은 다큐 클립을 봤는데 파리 센느강, 런던 템스강, 베를린 슈프레강과 서울 한강이 번갈아 나오면서 도시는 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유럽 SNS 반응도 놀라웠어요. 우린 그동안 강을 너무 쉽게 버렸다. 서울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강에게 미안해하는 도시라는 건 알겠다. 우리 도시도 이런 식의 재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든 작은 영상이 유럽 전체에 한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리웨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댓글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당신은 왜 늘 한국만 과소평가하나? 그녀는 현장을 보여줬고 당신은 구도를 정해놓고 본다. 중국도 훌륭한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캐대헌을 보러 온 여행이 이런 일로 번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한강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어가는 한강변 드론쇼가 열렸던 여의나루 쪽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연히 아니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장리웨이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됐어요. 당신 영상 BBC에도 나왔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리웨이가 말했지만 톤은 축하라기보다 비꼬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이강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고요. 사람들은 감성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죠. 대국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보다 작은 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에 더 열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나라의 크기를 지도에서 재지 않습니다. 강을 버렸는지 다시 붙들어줬는지 그걸로 봅니다. 이 도시가 예전에 잘못한 걸 인정하고 이렇게라도 되돌리려고 한 것, 그걸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리웨이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리웨이와 헤어진 후 혼자 강변을 걸었어요. 김상호님을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텔레비전에 외국분 나오는 거 봤어요. 한강 얘기하는 거. 손주가 이 할아버지 매일 가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김상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세대가 완전 헛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일은 있다는 위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처음 라면을 먹었던 난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강 위로 겨울바람이 불고 멀리 밤섬 쪽으로 새 몇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마지막 내레이션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 도시의 K-팝과 애니메이션을 보러 왔다. 한강 위 드론쇼를, 캐대헌의 빛나는 밤하늘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런데 프랑스로 돌아가는 지금 유럽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서울은 어떤 도시였냐고. 나는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완벽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자기 강에게 미안해할 줄 아는 도시였다고. 한 번 버렸던 강을 다시 껴안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유럽의 어떤 강보다 이 겨울 내게 강하게 남았다. 3달 전 나는 이 나라 말 한마디도 못했다. 지금은 이 도시가 강에게 건네는 말을 그 언어로 듣고 프랑스어로 다시 전하고 있다. 언젠가 엘라와 함께 다시 이 강을 걷게 된다면 나는 말해줄 것이다. 여기가 유럽을 한번 뒤흔들었던 강이야라고. 도시와 강이 서로에게 사과하는 법을 조용히 보여준 곳이라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수달이 헤엄치는 곳이었고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녹색 공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도 달랐어요. 이제는 도시 전체에 촘촘히 박힌 생태 네트워크가 보였어요. 큰 강과 작은 개천들, 큰 산과 작은 공원들이 실처럼 연결된 모습이요. 프랑스에 도착해서 조카 엘라를 만났어요. 이모, 어땠어? 정말 좋았어.
캐대헌 드론쇼도 받고 한강의 수달도 받고 그리고 엘라에게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줬어요. BBC에서 방송된 클립도 함께요. 와, 이모가 텔레비전에 나왔네. 나도 나중에 한국 가고 싶어. 한강에서 캐대헌 드론쇼 보고 싶어. 언젠가 꼭 같이 가자. 몇 달 후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클레르, 너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도시 하천 연구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데이터만 보더니. 정말 그랬어요. 김상우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제 책상에는 항상 한글 공부 노트가 놓여 있어요. 한국어 실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서 한강의 봄과 여름과 가을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계절들의 이야기도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요. 강은 계속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하지만 이 겨울의 한강은 한 번 유럽을 뒤흔들어 놓고 한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바꿔놓고 흘러갔어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